안녕하세요.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17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방크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로서의 첫걸음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자,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어떤 활동인지 궁금하시죠? 이 활동은 지금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17기가 됐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수많은 여러분 선배들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활동하면서 자기는 평범한 청년에서 방크를 통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또 독도를 세계에 알리면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그래서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로 활동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며 우리가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저 섬이 어떤 섬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수천 개의 섬이 있죠. 근데 대한민국의 수천 개의 섬 중에서 이 섬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이 섬은 바로 대한민국을 품고 있어요. 바로 이 섬이 바로 독도죠. 독도는 신기하게도 독도에 동도 서도가 있는데 동도에 저렇게 한반도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저거는 한꺼번에 다 보이지 않아요. 각도가 맞아야 되고 찰나의 순간에 방향이 정확하면 저렇게 독도의 한반도 모양 대한민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요. 독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정체성이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평범한 청년에서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찰나의 순간에 적어도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품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범한 청년에서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대표해서 독도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마치 독도에 있는 대한민국 바위처럼 여러분들 또한 전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약 100년 전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또래 사진이죠. 한 10대, 20대 정말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땅에 있었던 청년들의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 같아요? 총을 들고 있고 그리고 뭔가 복장이 군복 같기도 한데 군복을 입은 사람은 한두 명인 것 같고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저 어린 청년들의 눈빛이에요. 저 눈빛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1907년 아마 저 시기가 을사늑약 이후고 조선이 일본 제국주로부터 나라를 강탈당하게 되는 그 시점이죠. 그때 외국 기자 맥킨지라는 외신 기자가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 제국주의 엄청난 총칼을 든 일본 제국주의에 싸우려고 저렇게 의병 활동을 하는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봤어요. 그들의 어떤 생각이 그들의 어떤 마음이 저렇게 죽을 걸 알면서도 저렇게 일본 제국주의와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외신기자 맥킨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젊은 의병이 대답했습니다.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연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외신기자 맥킨지는 이 청년의 이 인터뷰 내용에 감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맥킨지는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운동 활동을 알리는 일을 하게 돼요.
전 정말 이 인터뷰 내용에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권력이 있거나 뭐 지위가 있거나 아주 그 엄청난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총도 제대로 없고 아무 변변한 훈련도 못 받은 것 같은 저런 평범한 어린 청소년, 청년들이 뻔히 질 걸, 뻔히 죽을 거 알면서도 싸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 시기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에 무엇으로 하여금 저 청년들은 저렇게 목숨을 버리고 싸울 수 있었을까? 저는 저 청년의 저 눈빛과 저들이 품고 있는 정신이 지금 21세기 우리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또는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지위에 있는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유명한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 바로 저 청년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정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저 청년을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 같이 동참하려 합니다.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죠. 10대, 20대.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은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싸웠는데 지금 우리는 강복이 되었는데 내가 왜 독립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한테 독도를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 일본의 모든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고 있고 일본의 한국 침략은 한국을 도와주는 거였다고. 그리고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었고 그 전국의 식민지를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 협정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일본이 전 세계에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요. 마치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을 때 한국을 식민지배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우리 일본이 도와줘서 식민지한 거라는 식으로 역사 왜곡을 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서도 전 세계에 일본이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확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독도는 바로 100년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 대표적으로 유관순 보이시죠? 유관순 심장에 독도랑 저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여기 보시면 심전도 보이죠? 뚜뚜뚜뚜뚜뚜 그 심전도 박동이랑 저 독도 동도 소도랑 일치시켜 놨어요. 그래서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와 우리 영토와 우리 문화를 빼앗으려 했던 그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심장을 지금 21세기에 독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바로 이어지고 있는 바로 독도는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보여주는 한 장의 포스터입니다. 여기 윤봉길 보이시죠? 그래서 한국인의 가슴 속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식민지배에 맞선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100년 전 조국의 역사, 영토, 문화를 지킨 독립운동가처럼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 100년 전 빼앗긴 역사와 영토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랑 지금 우리랑 지금 우리의 글로벌 독도 홍보 대설동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최근이죠. 아마 뉴스를 봐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방크에서 한 활동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 때문이죠. 프랑스 파리의 국립박물관에서 중국과 일본을 소개하는 한 전시관에 한국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요. 한국 지도 걸려있는 사진이 충격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영토가 중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은 국경선도 없고 나라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동해를 일본이라고 있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 같은데 저기에 한국 영토가 없고 국경선도 없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었어요. 마치 100년 전 조선의 의병이 활동했 당시에 그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도 100년 전과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 개인의 사이트가 아니라 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저 내용을 누군가가 방크에 제보를 했고 방크는 저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확인을 했어요. 정말 저 내용이 현재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 방크 청년들이 무려 1년 가까이 항의를 했고 그리고 편지 보냈지만 저쪽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잘못된지는 알겠지만 다른 지도에 잘 돼 있으니 바꾸길 거부했어요. 한국이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지만 다른 전시관 지도는 멀쩡하니 이 지도를 바꾸지 못하겠다. 그리고 동해가 일본해가 된 부분은 한국 사람만 동해라고 부르지 저 일본해는 국제 표준이다 라는 식으로 마치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퍼뜨렸던 그 논리가 지금 21세기 프랑스 박물관 학예사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우리가 저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이렇게 국립인류사박물관이 반인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 나라 정체성의 상징일 수 있는 저 우리 역사와 영토와 저 바다 이름을 저렇게 제국주의 관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항의하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해서 바로 최근에 저 내용이 저 제도가 삭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저 전시관에 삭제가 된 지도가 올바르게 표기된 내용으로 바꿔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싸울 거예요. 그래서 과거 100년 전에 그 의병들의 활동이 전 세계에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홍보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21세기에도 바로 저렇게 전 세계에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 영토가 소개되어 있고 저 내용을 바꾼 활동이 바로 독립운동가 활동이라고 좀 보고 있고 바로 그런 활동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니죠. 최근이죠. 2020년도에요. 중국 지안시의 강개토 대왕비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강개토 대왕비 앞에 안내 비석을 붙여놨어요. 뭐라 돼 있냐면 광개토 대왕은 중국의 아주 위대한 역사 유적이라고, 즉 광개토 대왕비는 중화민족 비석이라고,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래요. 동북공정이죠. 동북공정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수조 원을 투자해서 전 세계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홍보했던 내용인데 저 연구 프로젝트 끝났지만 저 내용을 중국이 전 세계 홍보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렇게 중국에서 전 세계 언어로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어요. 저 내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저 사진과 동일한 모습으로 패러디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과거 주운내 전 중국 국가 지도자가 고구려가 우리 한국 역사라고 한 부분을 발언을 저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 내용을 전 세계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는 부분은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한 말이니 저 내용에 대해서 중국인들도 제대로 알길 바라고, 또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중국의 역사 왜곡은 아시아의 패권주의를 부활시킨다. 한 나라의 역사를 정치적인 상징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가서 중국의 역사를 만들려는 이유는 이웃나라에 고통을 줄 수 있고 또 이웃나라에 갈등을 일으켜서 아시아 평화에 끔찍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 아시아 평화의 재앙을 먹구름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청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금 보여드린 프랑스 유명한 국립박물관에서 한국을 중국의 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그리고 중국에서 광개토 대왕비를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하는 내용은 과거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현재에 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저는 박물관하고 역사 관광지에만 구간되지 않아요. 바로 전 세계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도 저 내용이 실려 있어요. 바로 21세기에도. 이건 옥스퍼드 교과서예요.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을 중국의 역사라고, 영토라고 저렇게 표기한 내용이 전 세계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사죠. 월스트리트저널. 저기서 한국 씨름을 일본 스모라고 해놨어요. 씨름이 별로 안 유명해서 일본 스모라고 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탈리아 세인트 안젤로 성이에요. 한국 한복을 일본 기모노라고 해놨어요.
한복을 한복이라고 하고 씨름을 씨름해야 되는데 씨름을 뭐 스모로 또 한복을 기본으로 하고 한 내용이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요. 저렇게 한국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놨어요. 그것도 한국이 마스크 선물을 해줘서 감사하면서 저렇게 소개되는 SNS를 켜놓은 거죠.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전 세계에 넘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수많은 잘못된 역사 오류 중에서 중요한 역사 오류를 한번 보여주고 싶고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고치고 싶은 내용을 함께 공개하려고 그래요. 바로 미국의 CIA죠. 미국의 CIA는 한국에 대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오류를 퍼뜨리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아주 파급력이 큰 기관이죠. 바로 미국 CIA가 국가정보원 기능을 이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을 하고 또 수집된 정보를 전 세계 가장 많이 확산시키는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발신하는 곳이에요. 우리한테는 스파이 단체로 유명하죠. 저 미국 CIA 단체에서 저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소개할 때 작은 박스 안에 그려놨어요. 그 박스 안에 좀 뭔가 갇혀있는 것 같잖아요. 저 지도에 독도가 있는데 독도의 이름도 독도라고 하지 않고 리앙코트 락스라고 해놨어요. 저게 뭘까요? 리앙코트 락스는 1800년대 프랑스 배 이름인 리앙코트라는 배가 동해안을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독도에 있는 원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 이름을 프랑스 배가 발견했다고 해서 마치 제국주의 관점에서 자기가 발견한 섬이니까 리앙코트가 발견한 바위라고 락스라고 해서 저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내용이 전 세계 홍보가 되면 독도에 대한 역사성이 없어지니까 일본 정부가 저 내용을 또 전 세계에 또 홍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도라는 이름이 저렇게 독도라는 한국이 부르고 전 세계에 알리는 독도가 아니라 저렇게 리앙코트 락스라고 해놓은 거겠죠. 저 내용에 대한 설명 부분에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하고 1950년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측의 입장보다는 마치 일본 외무성의 마치 미국 지부인 것처럼 저렇게 전 세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미국 CIA의 한국 소개 지도에서는 한국의 바다 영토가 보여지지 않아요. 저렇게 작은 박스 안에 거의 한국의 바다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죠. 반면에 다음 장 일본 지도예요. 한국 지도에선 저렇게 조그맣게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근데 일본 지도는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거기 대부분 또 일본의 바다 영토예요. 그리고 독도라는 부분도 저렇게 수많은 섬 중에서 저렇게 화살표로 딱 찍어서 강조해놔요. 딱 찍어서 저 부분은 독도가 아니라 리앙코트 락스고 설명 부분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치열하게 지금 싸우는 섬이라고 되어 있고 동해바다는 일본해라고 있어요. 저렇게 유독 수많은 섬 중에서 저렇게 화살표로 강조해놔요. 보라고. 마치 일본 정부가 입장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이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한국은 저렇게 작게 소개하는데 저렇게 일본은 크게 놨을까요? 그 이유는 해양 영토를 향한 일본의 끊임없이 야욕 때문이에요. 일본은 대표적으로 오키노토리 시마라고 해수면 위에 불과 15cm에 불과한 작은 암초에 엄청난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서 공사해서 저거를 섬이라고 포장을 해서 마치 인공섬이라고 포장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저 작은 바위 덩어리 같은 저 암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본의 바다 영토를 전 세계에 왜곡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 반복된 홍보 덕분에 세계 모든 나라 상당히 많은 지도에서는 저것까지 반영을 해서 저렇게 일본의 엄청난 바다 영토를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반영을 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결과일까요? 저렇게 세계보건기구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기관이시죠. 코로나 시대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저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건데 아까 미국 CIA처럼 저렇게 한국은 작게 그려놓고 또 독도와 울릉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 정말 신기한 내용은 다음 장에 일본 소개하는 지도에서는 저렇게 아까 미국 CIA처럼 엄청나게 큰 바다 영토를 그려놓고 더욱더 주목하려는 건 뭐냐면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영토에 넣어놨어요. 아니 WHO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유명한 국제기구에서 한국 소개 지도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누락시키고 일본 지도에 넣는 거죠.
저 내용을 방치했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인 세계적인 유명한 WHO라는 곳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소개된 저 지도를 근거로 해서 전 세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세계인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왠지 그 국제기구의 자료는 믿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겠죠. 저 내용을 저희 방크의 청년들이 수개월 동안 끊임없이 항의하고 또 저 내용을 방치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야욕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인정하게 되고 국제기구 WHO는 일본 정부의 한 지부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항의했고 마침내 방크 청년들의 끊임없이 항의로 또 여러분 선배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들의 항의로 저 지도는 마침내 삭제가 되어서 시정이 됐어요. 자, 대단하죠? 이렇게 방크 청년들은 끊임없이 일본 정부와 또 외무성의 전 세계적인 독도 왜곡에 대응하고 싸워서 마치 100년 전의 의병처럼 다케시마가 된 부분을 독도로, 일본해가 된 부분을 동해로, 그리고 한국은 과거 중국의 석국 식민지란 역사에서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라고 된 부분을 고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아까 제가 보였던 아다시피 세계 유수의 지도에서 한국의 지도를 클릭하면 대부분 저렇게 독도가 다케시마, 리안코드락스, 동해가 일본해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렇게 해양 영토를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 대부분 내용은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우리 한국보다 먼저 홍보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발행하는 많은 세계 지도에서 한국에서 만든 자료보다는 일본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홍보가 되었고,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저렇게 해외에서 발행한 지도는 항상 한국이 동쪽 끝에 작게 소개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국을 제대로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방크 청년들은 저렇게 최근에 한국의 바다 영토를 거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해양 영토 지도를 만들었어요. 아까 미국 CIA라는 WHO 지도에서는 작은 박스, 마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지도였지만 방크에서 만든 지도는 저렇게 아주 거대한 바다의 영토가 보이는 한반도, 한국의 해양 영토를 반영된 지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동해 바다가 뻥 뚫려 있죠. 그리고 남해 바다가 뻥 뚫려 있고, 저렇게 한국의 큰 바다 영토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본이 중심으로 홍보가 되는 작은 우리나라 바다 영토와 또는 잘못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동시에 이렇게 지도도 그냥 서양인들이 만든 세계 지도, 그리고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린 세계 지도는 잘못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거꾸로 보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도는 한국이 중국의 아래에 있어서 뭔가 답답해 보이고, 또 일본에 좀 뭔가 아래에 있어서 답답해 보이는데, 저렇게 지도를 뒤집어서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인공으로, 즉 세계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저 지도에도 독도가 들어가고 동해가 들어가고 우리 한국을 알리는 내용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0년 전에 저 조선의 청년이 외국의 기자 맥킨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선 청년들의 꿈을 보여줬고, 포부를, 그들의 이상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의 눈빛으로, 그 인터뷰로 70억 세계인들한테 올바른 역사가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고, 저 맥킨지가 바로 그 한국인의 꿈에 동참해서 전 세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고발하고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혼보게 되었죠. 자, 그런 활동이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 해요. 바로 이게 미국의 교과서예요. 미국 교과서에서는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배 했을 때 전 세계에 퍼뜨렸던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부터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한국을 소개한 내용에서 과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리고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클론이 중국의 식민지가 된 내용이 수차례 나와요. 이런 중국의 식민지를 일본이 마치 도와주기 위해서 1910년도에 합병했대요. 저 내용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뜨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 한국을 중국의 식민 지배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서 식민 지배했다는 논리를 퍼뜨려야지만 식민 지배가 합리화하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기자들한테 또는 전 세계의 국가 다양한 자료에 퍼뜨렸는데 저런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세계 교과서에 남아있는 내용이잖아요. 심지어 시험 문제 저런 내용 나와요. 중국이 한국 통치가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저런 내용은 오늘날 웹사이트로 퍼지게 되죠.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요. 한국의 전체 역사가 끊임없이 외국의 지배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를 1910년도에 일본의 지배로 바뀌었다. 전체 한국 역사를 소개한 내용이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아니죠.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 왜곡에 멈춰 있어요. 저 내용이 세계 청소년들 보는 교과서에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죠. 그 내용이 해외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시험 문제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답이 무엇인가라고 출제하고 있어요. 저 일본이라는 이름은 1919년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 그때 국제기구가 열었어요. 바로 1919년도에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라는 회의에서 바다 이름을 정할 때 그때 한국에는 외교관이 없었으니까 일본이 나가가지고 그때 우리 측 입장인 동해바다 이름을 무시해버리고 일본이라는 이름을 넣어버려서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1919년도에 국제수로기구라는 회의 때 일본이라는 이름이 반영이 되었고 저 내용이 전 세계에 퍼진 거죠. 나라가 빼앗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상징인 역사와 또는 바다 이름을 지키지 못했고 그런 내용이 지금 21세기에도 퍼지고 있고 심지어 시험 문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독도를 치면 저렇게 180만 개 되는 사이트가 등장하는데 그 사이트의 내용을 첫 페이지에 보여주는 구글 지식그래프는 수백만 개 된 사이트 내용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저기서 독도의 이름을 독도가 아니라 리앙코토 락스라고 해놨고 또 저렇게 잘못된 내용을 해놨어요. 심지어 저렇게 해놓고 독도에 관할하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 시마네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방크 회원들이 끊임없이 시정해서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 소도 부분을 대한민국으로 교체해놨죠. 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전 세계 다양한 구글 사이트에서 저렇게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있어서 저희는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배하려고 했을 때 세계 주요 국가들한테 협상을 해서 조선의 식민지배를 묵인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독도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 저렇게 우리 몰래 은밀하게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일본의 영토라고 저렇게 퍼뜨리는 것에 해외적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는 지금 전세계 포털 사이트가 과거 100년 전처럼 제국주의 정신을 표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시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퍼뜨린 내용이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지. 그 원인은 바로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 저런 내용을 퍼뜨렸을 때 중점적으로 홍보한 내용이 바로 해외 초중고 교과서였어요. 왜냐하면 강복 이후에 해외 많은 교과서를 보니까 독일 나치의 어떤 침략 내용과 나치 전쟁 범죄와 동일하게 일본의 전쟁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 내용을 일본 정부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방치하면 수십 년 지난 오늘날에 와서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 자체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할 수 있고 또 치욕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자기들의 역사를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범 피해 국가가 아니라 원포 피해 국가라서 고통받았다. 그래서 가해자 일본은 사라지고 피해자 원폭 피해 국가 일본이라고 전 세계에 호소했어요. 말도 안 되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합병했다.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식으로 잘못된 내용을
즉 일본이 한국 식민지를 합리화한 내용을 전 세계 초중고 교과서에 퍼뜨렸고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그 내용을 확산시켰어요. 그 내용이 오늘날 인터넷으로 이제 SNS로 확산된 거죠.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확산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뒤늦게 알았고 또 그 내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먼저 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고치는 건 너무 오랫동안 힘든 과정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끊임없이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처음 1기부터 지금 17기까지 싸우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죠. 런던 칼리지 오브 패션의 사이트에서 우길기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우길기는 전범의 깃발이라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내용이 홍보가 되어 있으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범죄가 세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저 내용에 항의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영국을 침략을 했던 나치 깃발을 온몸에 입고 저렇게 홈페이지에 소개한다 그러면 영국에서 참을 수 있겠냐고. 대학교는 그 나라의 미래를 대표하는 곳인데 저렇게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특히 아시아에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을 만약에 어떤 제어식 없이 보여주면 21세기 또 침략 범죄가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반복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항의를 해서 너희가 나치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시아에서 전범기에 대한 상처가 있고 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이라고 항의를 했고 마침내 저 대학교에서 방크한테 진심 어린 사과 서원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방크도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미국의 월마트하고 호주의 유명한 쇼핑몰에서 우길기 패션이 되어 있는 저런 복장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저 상품을 저희가 중단시켰어요. 저 내용도 바로 100년 전 의병처럼 여러분 선배 대사분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넘어서 아시아에 다시는 제국주의가 무기화되고 합리화가 되어서 전 세계 평화를 먹구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즉 글로벌 독도 홍보 대사이자 아시아 평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저렇게 항의를 했고 그렇게 저렇게 외국인들이 반응을 해서 시정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크 청년이 BBC라는 유명한 영국의 언론사죠. 저렇게 BBC같이 유명한 언론사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함께 표기하고 다케시마가 표기한 저 지도 아랫부분에 출처를 한국의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저 내용을 방치를 하면 일본 정부가 영국의 BBC라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서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된 자료를 발표했다는 식으로 해서 전 세계 홍보하면 다른 수많은 나라 웹사이트에서도 독도가 다케시마 될 수 있잖아요. 저 내용을 방크 청년 여러분 선배죠.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저렇게 당연히 올바른 내용이고 잘못된 내용을 저희가 시정하는 정당한 요구지만 저렇게 방크 청년의 올바른 요구에 대해서도 4개월 만에 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내용에 대한 내용이라고 반성하는 서한도 받았어요. 이렇게 방크 청년들은 비년전 의병처럼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려서 BBC 같은 유명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마침내 시정을 한 거죠. 또 해외 정부 사이트에서도 일본의 표기를 동요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방크 회원도 비년전 유관순처럼 저렇게 영국의 언론 사이트에서 일본애가 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동일하고 그리고 일본에는 한국이 일본 제국주로부터 식민지가 되었을 때 빼앗긴 이름이라고 오늘날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의 요구로 저렇게 동의가 바뀐 내용을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저렇게 고등학생 학생이 바꾼 내용을 저희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고등학생이 또 여러분들처럼 미국의 어떤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 덩달아서 저렇게 영국 역사 사이트에서 발해가 마치 고구려 역사인 것처럼 포화이라고 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학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방치하면 전 세계인들한테 고구려가 중국 역사라는 것처럼 발해 또한 중국 역사라는 식으로 홍보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저 학자로부터 잘못된 내용을 알게 되었고 바꾸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죠.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저 내용을 직접 저 교육 사이트에는 직접 클릭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 학생이 직접 방크에서 교육받은 대로 저 사이트에 항의를 했고 마침내 일본의 대신에 동해가 들어갔고 또 울릉도가 일본 땅 되어 있는 부분을 울릉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저렇게 평범한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저렇게 역사를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했죠. 그러게 보시면 올 초죠. 1억 8천만 명이 보는 넷플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채널에서 저렇게 한국 영화에서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자막에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언어 통해서 저 회원 방크 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다 하루 만에 자막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일본의 부분 동요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측에서도 방크 회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즉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서한도 받았습니다. 또 이 내용도 1년 걸려서 시정한 내용인데요. 방크 여러분 선배들이 한 내용이에요. 구글 사이트 가보니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내용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암살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라고. 제가 그 부분도 시정을 했는데 그렇게 클릭하다 보니까 한국의 일제강점기 때 마라톤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영웅이죠. 송선수 이름이 아니라 마치 100년 전에 일본의 강압적인 창씨 개명으로 키테이손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저 내용이 21세기에도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강복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도 저렇게 마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라가 뺏기는 것처럼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식 이름으로. 너무 저희가 원통해서 저 구글 사이트에 1년 동안 항의를 했고 마침내 송기정 선수 이름을 되찾았어요. 강복이 됐지만 저렇게 100년 전에 저 제국주의 상처의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남아있거든요. 저런 부분은 끝까지 우리 찾아가지고 고치는 활동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은 방크의 여러분 선배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방크의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활동이 바로 100년 전에 맥킨지처럼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1인당 5명의 세계인과 친구가 되어서 그 세계인 친구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홍보해주고 그 친구들 보고 있는 교과서, 세계지도 웹사이트에서 잘못된 부분을 함께 시정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조선의 의병들이 맥킨지와 함께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을 홍보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 또한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전 세계인들과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주어진 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크와 함께하고 있는 프랑스 청년이에요. 프랑스 청년이 방크의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교과서의 백과전에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직접 그쪽에 편지를 보냈어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백과전 출판사인데요. 이렇게 편지 보냈어요. 한국인들한테 동해 표기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빼앗겼던 한국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배던 때 한국인의 말과 글을 못쓰게 하고 강압적으로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다. 이때 한국의 지명은 일본어로 바꾸었고 독도가 그 생물이다. 한국인들한테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멋지지 않죠? 저렇게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출판사에서 저 학생의 편지를 받고 일본해를 동해로 함께 표기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선의 의병이 100년 전에 그 10대 20대 어린 나이로 외신 기자들한테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려서 전 세계에 홍보가 된 것처럼 21세기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해외 청년들과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방크의 벨기에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려고 했을 때 일본은 말했죠. 독립운동하는 사람 극소수다라고 왜곡했죠. 하지만 그때 우리 200만 명 되는 조선의 청년들이 한국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박했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모습이 담긴 증거인 3.1 독립선언서에 저 벨기에 청년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서 저 독립선언서는 100년 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박했던 서한과 동시에 지금 21세기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미래 지침서라고 저렇게 하면서 독립선언서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통해서 영상을 홍보했고, 또 저 청년 최초로 그 네덜란드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독립선언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런 방크의 외국 청년들과 함께 저희 방크에서 거의 100년 만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에서 총 12개 외국어로 전 세계 독립선언서를 홍보하고 있는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 청년이에요. 폴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나치의 홀로코스트, 나치의 침략이죠. 저렇게 폴란드 또한 나치의 침략을 통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아파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 프랑스에 있는 방크 청년은 폴란드 웹사이트 교과서에 일본 침략 제국주의 상징일 수 있는 일본의 표기를 바꿔달라고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동해 표기를 저렇게 반영을 시켰어요. 멋지죠? 저 청년이 이런 말 했어요. 나치의 고통받았던 폴란드의 역사랑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상처받았던 한국 역사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그리고 이 청년은 또 영국의 청년이고 러시아 청년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야만적인 문화고 역사가 없다라고 비하했죠.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역사가 소개가 안 되어 있고, 소개가 되어 있어도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우리한테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없다고, 문화가 없다는 식으로 왜곡했다고. 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홍보해 주는 것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고, 저 청년들은 이제 방크의 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영국과 러시아의 한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렇게 러시아어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러시아 교과서에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이 청년도 미국에 있는 방크 청년인데요. 미국의 초중고교의 그 긴 시간 동안에 한국을 배운 건 단 20분이래요. 그것 또한 한국의 전쟁 이야기가 대부분이래요. 초중고교 무려 12년 동안에 한국 소개는 단 20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 청년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BTS랑 한류 스타만 알고 있지만, 그런 한류 스타와 BTS처럼 한국은 전체 역사적으로 그렇게 세계인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 역사가 있었다고. 그런 내용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BTS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의 숨겨진 BTS 또한 곳곳에 있으니 시기별로 찾아내서 홍보해달라고 라고 제안을 했고, 저 청년이 저렇게 미국의 초중고교 학생들한테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청년이죠. 대부분 우리가 한국을 세계 홍보할 때 영어로만 홍보하고, 또 미국과 유럽, 서양만 홍보하고 있는데, 아시아에는 정말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저 인도네시아 방크 청년은 인도네시아에는 2억 5천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보는 백과사전 웹사이트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다케시마라고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일본이 왜곡하는 다케시마를 지워달라고. 그래서 저 청년이 백화점 사이트에서 일본이 주장한 다케시마를 삭제해버리고 독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멋지죠? 또 이 청년도 미국 청년인데요. 방크 회원으로서 한국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자기는 어린 나이에, 윤봉길은 20대, 10대 유관순 그 어린 나이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그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필요가 있다고 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영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그 영문 사이트 이름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주인공이죠. 일본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욕하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올바른 역사를 홍보하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저 청년은 바로 100년 전에 맥킨지처럼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전 세계에 알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크에서는 아마 이 발대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방크에서 준비한 멋진 한국을 소개한 자료가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자료들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홍보했으면 바라고 있어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독도가 다케시바로 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고 한국의 뭐 시름이 뭐 스모로 뭐 한복의 기모노로라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편지를 보내왔지만 잘못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올바르게 바꾸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전 그래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와 독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방크 회원들은 1인당 5명씩의 세계인들과 친구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친구 사귀고 그 친구가 잘못된 교과서를 보지 않도록 그 전에 먼저 올바른 내용을 저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받은 자료를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 활동을 하길 바라요. 이게 방크 여러분 선배들이 사귀고 있는 전 세계 친구들한테 보내거나 또는 해외에 교환학생 갔을 때 학교에 또는 해외 봉사 갔을 때 활용했던 자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또는 그 내용이 바꿔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활동이 바로 독립운동 활동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바뀐 내용의 대표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방크 여러분 선배들이에요.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 편지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틀린 부분하고 특히 일본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고 마침내 출판사에서 일본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 동의를 쓰겠다고 답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출판사가요. 방크의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로 시작됐는데요. 발행하는 출판물이 무려 5천만 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방크 회원들이 보내서 바뀐 해외 유명한 세계지도 출판사인데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동해라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방크의 회원들이 전 세계 주요 교과서와 세계지도와 웹사이트에서 일본어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주장보다 한국 방크의 주장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교과서와 출판사에서 동해를 쓰고 있고 우리 또한 동해라고 포항했다.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후 전쟁의 승자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애국심이다라고 발표했어요. 저희가 이 월드 아틀라스에서 방크 회원들의 활동 결과를 발표한 저 내용하고 아까 그 세계적인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정정 보도한 그 내용을 저희가 전 세계 출판사에 보내서 저희가 수많은 나라 출판사와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방크 회원 맨 처음에 할 때 20년 전에 했을 때는 전 세계 세계지도에서 97%가 일본어였고 동해는 3%였어요. 그때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97%가 일본어니까 포기하라고. 이 땅의 방크 청년들은 말합니다. 3%가 동해니까 시작한다고. 그들은 더 이상 갈 길이 없지만 우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이렇게 20년 동안 세계 주요 교과서와 세계지도와 웹사이트에서 동해를 통해서 한국을 홍보한 결과 지금 2020년 11월 현재는 세계지도에서 동해는 3%에서 40%로 증가했어요. 이 모든 성과가 바로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느끼고 있는 21세기 방크 청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성과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역사 왜곡을 통해서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만 되어 있다고 그 내용을 방크 회원들이 끊임없이 항의해서 마침내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바로 여러분 선배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노력이죠.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지금은 Korea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아름다운 나라라고 바뀌었어요. 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 저렇게 바꾸는데 수많은 방크 회원들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1기, 2기, 3기, 4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뜻을 작게는 방크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의 뜻을 계승하고
또 넓게는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 뜻을 계승해서 더 큰 꿈을 꿔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저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뛰어넘어서 한국이 왜 유구한지, 왜 찬란한지, 왜 아름다운지 저 부분을 2줄에서 3줄, 4줄, 5줄로 더 넓혀 나가는 일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제가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세계 수많은 나라 교과서에서 중국은 한 30페이지 나와요. 일본은 20페이지. 반면 한국은 1페이지예요. 그 1페이지가 저렇게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저렇게 1페이지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1페이지를 일본 20페이지 이상으로, 중국 30페이지 이상으로 마치 50페이지, 100페이지 넓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말을 말씀드릴까 해요. 유럽에서 인기 있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예요. 저렇게 중국을 소개하는 내용은 저렇게 꽉 차 있죠. 중국의 문화유산들이. 일본도 꽉 차 있죠. 한국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단 한 개만 들어가 있는데 그 한 개가 창덕궁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해종대왕도 아니고 강아지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게 5,000년 역사 대표하는 게 강아지인 거예요. 옆에 있는 중국의 만리장성, 자금성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제가 항의했어요.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게 강아지일 수 있냐고. 저 출처가 어디냐고 항의하니까 답변이 왔어요. 저 강아지는 한국 게 아니래요. 중국 강아지래요. 중국 강아지인데 중국은 너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늘 데가 없어서 한국에서 튀어나온 거래요. 우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안 들어간대요. 더 기분 나빴어요. 너희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뭐 기분이 나쁜데 저렇게 중국 강아지를 넣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을 대표하는 게 역사가 없고 문화가 없고 강아지로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분노했고 제가 그래서 항의를 했고 다음번에 이제 재판됐을 때 우리가 전해준 자료를 반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 교과서를 봤던 많은 학생들 지금 이 순간 재판되기 전에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우리가 강아지겠죠. 저렇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한번 잘못된 역사가 해외 홍보가 되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잘못된 역사 인식은 그걸 상징하게 되고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해외 많은 나라 교과서에서 한국은 저렇게 거대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고래사이에 낀 새우라고 비하를 해요.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해외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고 한국은 새우가 되었대요. 한국이 왜 새우인지 설명하래요. 옆에 고래가 있으니 한국은 새우래요. 고래는 일본과 중국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과 중국에 낀 새우였고 지금은 경제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너무 황당하죠. 중국은 정체성이 거대한 고래고 일본도 거대 고래인데 한국은 새우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저 내용을 바꾸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는 해외인 학자들한테 해외에 있는 교과서 쓴 사람들한테 우리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사 낀 새우가 아니라고 중국은 패권주의 기질이 있는 싸나운 고래고 또 일본도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또 싸나운 고래인데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를 품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즉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즉 대한민국은 새우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두 나라 일본과 중국이라는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또 전 세계 모든 것을 뭔가 번영과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그 바다와 같은 민족을 보여주는 방크가 만든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새우로서의 한국 정체성을 세계인들한테 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중국을 품어서 동아시아 평화 번영 만들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 될 것인지. 근데 바다는 전 세계에 엄청난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염분량이 딱 3%래요. 우리 한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단 1%에 불과하지만 마치 염분, 소금처럼 70억 세계인들한테 전 세계인들한테 뭔가 꿈과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동북아시아에는 패권주의와 제국주의가 21세기에 도래하지 않고 번영과 평화 시대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70억 세계인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100년 전에 한국의 10대들은 맥킨지라는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올바른 한국의 정신을 홍보했어요. 지금 21세기 독립운동가들은 강복이 된 지금은 바로 한국인들이 70억 세계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민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글로벌 독도홍보대사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인들한테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면서 그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의 낀 새우가 아니라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으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희망과 그리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립니다.